오늘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고민거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 내놨는데 무슨 소리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내면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웃을 수만은 없고요. 오히려 걱정거리가 더 클 수도 있다는 생각 잠시 후에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소리인지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윤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도 말을 했지만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원래 맞습니다. 같이 하던 프로그램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이슈엔 현장에서 만나게 됐는데 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핸드폰 얘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삼성전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긴 했지만 스마트폰 부분에서 워낙 부진했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 우선 실적 얘기부터 한번 해보고 왜 웃을 수 없는지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네,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발표한 3분기 잠정 영업이익은 7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당초 증권업계 컨센서스가 6조 5천에서 6천억 원이었으니까 예상을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였던 셈인데요. 삼성전자는 지난해 3분기 4조 6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찍은 뒤에 계속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3분기 실적의 경우 환율 상승 등 외부 호재 등의 영향을 본 데다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가 되면서 스마트폰 사업부에서 예전과 같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게다가 스마트폰 실적 악화를 막아줬던 반도체 사업부까지 반도체 공급 과잉으로 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년을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환율 효과, 착시 현상이다라는 말도 분명히 있고 반도체에 대해서도 마지막에 얘기를 해주셨는데 스마트폰 사업부 중점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좀 큰 그림에서 본다면 언제부터 갑자기 이렇게 좀 무너졌다고 하긴 좀 아직 이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부진했나 좀 싶기도 한데요. 좀 근본적인 원인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스마트폰 시장이 워낙 포화 상태가 지속되면서 이렇게 네. 조금 스마트폰 사업부 실적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사실 최근 3, 4년간 전자업체들의 성장을 뒷받침해왔던 것이 바로 스마트폰 사업부입니다. 그러나 중국 업체들이 저렴한 스마트폰을 앞세워서 시장에 뛰어들면서 시장 포화가 됐고요. 또 그나마 신흥국인 중국과 인도가 기대할 만한 시장이긴 한데 이 시장 역시 샤오미나 화웨이 등 중국 중저가 업체들이 시장에서 선전하면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좀처럼 힘을 좀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업체들은 스마트폰 가격을 좀 많이 낮춰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샤오미 제품 나오면 짝퉁이라고 놀려댔었는데 이제는 워낙 시장에서 견고하게 자리를 잡다 보니까 약간 이런 경쟁력에서 좀 밀리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그런데 그나마 삼성전자는 반도체 분야라도 있지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도 좀 미흡하다 보니까 그렇죠. 실적적인 측면에서 더 걱정이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신제품 V10이 네. 나왔잖아요. 이게 네. 프리미엄 폰 맞죠? 네, 맞아요. 그런데 가격이 70만 원대예요. 맞아요. 바로 그 부분을 좀 노렸어요. LG전자가 프리미엄 폰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을 80만 원 미만, 79만 원대를 내놨거든요. 워낙 전작인 G4의 부진이 컸고요. 또 이번 스마트폰 V10이 스마트폰 사업부 실적을 좌지우지할 만큼 진짜 사활이 달렸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제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초콜릿폰 성공시나 주역으로 꼽히는 그 조준호 스마트폰 사업부 사장이 기획 단계부터 직접 참여한 제품인 만큼 업계 안팎의 기대감도 컸던 상황인데요. 네. V10은 세계 최초로 120도, 80도 두 가지 화각을 지닌 듀얼 카메라 렌즈를 적용했고요. 외부 충격에 관한 강한 듀라 스킨, 또 전문가급 동영상 기능까지 갖췄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80만 원 미만이라는 가격 승부수를 띄우면서 스마트폰 LG전자만의 스마트폰 입지를 또 다지고 점유율을 높이겠다는 게 우선 LG전자의 전략이고요. 예. 이익을 조금 덜 보더라도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좀 사담일 순 있겠습니다만은 지난주에 이대호 기자가 V10을 네,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얘기를 하고 가격도 많이 이렇게 저렴하게 샀다고 얘기를 하던데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기분 좋을 수 있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익률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파는 건 많이 팔았는데 중저가 폰을 많이 팔다 보니까 이익률이 그렇죠. 많이 떨어지는 맞아요. 거잖아요. LG도 좀 이 부분에서는 걱정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겠네요.
네, 뭐 LG전자뿐 아니라 말씀하셨듯이 삼성전자도 좀 상황이 비슷합니다. 예. 스마트폰 사고 싶은 사람은 지금이 적기라고 할 정도로 프리미엄 스마트폰 가격이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요. 삼성전자와 LG전자 모두 이익을 조금 우리가 덜 보더라도 많이 팔겠다. 약간 이런 전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중저가 폰하고는 이제 좀 가격 차이가 얼마 나지 않게 됐고요. 예. 결국은 또 중저가 폰 가격도 더 낮춰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격이 낮아지면요, 스마트폰 평균 판매 단가가 떨어지게 되고, 그럼 결국 스마트폰을 많이 팔더라도 이익을 더 적게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네. 실제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부 영업이익률을 좀 보면요. 삼성전자의 지난해 2분기 스마트폰 사업부의 영업이익률은 15%였는데 올해 2분기에는 10.9%로 떨어졌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2014년 2분기에 2.4%였는데 지난해 2분기 영업이익률은 0%였습니다. 결국 스마트폰을 아무리 팔아도 남는 영업이익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소리가 됩니다. 사실 이전에 워낙 이익을 너무 많이 가져가서 이런 비교로 더 크게 느껴지는 것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이런 판매 단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회사 측에서는 실적으로 고스란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참 이렇게 가격 언제까지 계속 낮게 팔 수도 없는 입장일 테고 또 이와 함께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이런 부진을 좀 타개할 만한 돌파구가 없다는 것도 좀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전저기가 위기라고 말이 나오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스마트폰 사업부의 이익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이를 만회할 만한 신성장 사업, 그러니까 뚜렷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건데요. 백색 가전을 포함한 어떤 가전 사업 역시 내년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뭐 웨어러블, 헬스케어 등 신성장 사업에 뛰어들고 있고 LG전자도 전장 부품 사업부 등 이렇게 신성장 사업을 지금 대대적으로 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 같은 새로운 사업은 이제 막 시작하는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게 폭발적인 어떤 성장률이나 이익을 거두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당장 줄어드는 스마트폰 사업부의 영업이익률을 대신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 됩니다. 참 이래저래 뭐 쉽지 않은 시장 상황인 것 같은데 하지만 뭐 삼성전자, LG전자 뭐 우리나라에서 굵직한 2대 IT 기업이다 보니까 손 놓고 있진 않을 거라는 뭔가 확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신뢰가 있습니다. 좀 어떻게 뭐 좀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긴 있는 거예요. 네, 우선 가장 큰 건 비용 절감인데요. 양사 모두 인원 재배치, 그리고 또 마케팅비 축소 등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인건비 절약하기 위해서 우선 생산 공장을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옮겼고요. 지난해부터는 위기 경영에 돌입하면서 비용 절감에 나섰습니다. 사장급 출장 비용을 삭감하는가 하면 최근엔 그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기 위해서 부차장급이 결제가 가능했던 어떤 야근을 상무급으로 네. 이상으로 바꿨고요. 서울 서초동 본사 지원부서 인력 10여 명 중 10%를 마케팅이나 영업 등 현업 부서로 재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요 신흥국 시장인 중국과 인도에서도 감원 및 조직 통폐합을 이루고 있고요. 비효율적인 군사를 그런 식으로 계속 덜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LG전자도 상황은 비슷한데요. 사업 성장성이 불투명한 HE 부분, 모니터 부분 사업을 좀 축소하고 성적이 좋지 않은 모바일 사업부 같은 경우는 인력의 15%에서 20%를 타 사업 부서로 재배치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기존 부서의 지원부에 있던 직원들을 영업이나 마케팅, 또는 개발 조직이나 신성장 사업인 자동차 전장 부품 사업으로 이렇게 인력을 이동시키는 겁니다. 예. 전반적으로 노력을 들어봤는데 저희 이슈엔 현장 홈페이지 가보시면 프로그램 속에 취재 기자들이 나와서 솔직담백한 이야기를 한다 해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인건비 절약, 야근 비용 좀 아끼고 이게 실제적으로 큰 효과를 발휘할까요? 저는 좀 의문스럽네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좀 얘기를 들어보면요. 네. 예전보다는 확실히 야근을 좀 적게 하는 분위기를 좀 조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야근을 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아무래도
지출하는 돈들이 지출하는 돈들이 좀 많게 되니까 그런 걸 줄이고요. 예. 실제로 조금 분위기도 기자들이 감지하는 어떤 분위기도 예. 조금은 많이 달라요, 예전과는. 좀 네. 예를 들어 출장 인력을 좀 많이 줄인다든지 네네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어쨌든 비용 축소에 나서고 있는 건 확실하고 그로써 어쨌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회사 경영 상황은 조금 네.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용 줄이는 비용이 몇백억은 되지 않을 거라는 건 뭐 당연합니다만은 그래도 좀 노력이 이어진다는 거 그리고 취재 기자 입장에서 어떤 분위기의 변화가 감지된다는 건 어쨌거나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나중에 실적이 좋아져도 야근 비용 아껴서 실적이 좋아졌네요라고 할 일은 당연히 없겠죠. 분명한 어떤 돌파구가 좀 필요해 보이고 과연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있을지도 좀 궁금해요. 과연 정말 언제까지 아껴서만 실적이 좋아질 수는 없는 거고 어떤 돌파구나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얻어야 될 텐데 시장이나 전문가들은 좀 어떻게 판단하고 있던가요? 네, 우선 전문가들도 스마트폰 사업부는 이미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으니까 예전과 같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에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갖추고 우리 이제 막 자라는 커지는 시장인 웨어러블이나 뭐 헬스케어 뭐 이렇게 선장 가능성이 높은 사업 부분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눈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또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현재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 어떤 기업을 IT 기업으로 체질 개선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우선 전문가 인터뷰 먼저 보시겠습니다. 벌써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도 IT 관련 제조업이 혹은 IT 관련 기업이 이미 벌써 탑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물론 삼성전자는 IT 관련 제조업이지만은 그 제조업이거든요. 제조업이 탑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벌써 높은 인건비 속에서 그 제조업이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 제조업은 완전히 ICT와 융합으로 가야 됩니다. 제조업을 스마트화한다 그러죠. 제조업을 스마트화해서 이제 인건비를 절약하면서 스마트화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기술을 첨단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인도나 중국에 따르는 중국에 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네, 일례로 뭐 생산을 외주에 맡기는 애플의 영업이익률을 보면요. 거의 40%에 육박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이 한 10%인 것과 비교하면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직접 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인건비나 관리비 등 이런 데서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결국은 공장을 뭐 최대한 스마트화 시켜서 인건비를 줄이고 소프트웨어 경쟁력, 우리나라는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받고 있는데 이런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높여서 IT 기업으로 조금 체질을 개선해야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사실 체질 개선이란 말이 참 어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 어떤 실적에서 차지했던 비중들을 보자면 정말로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실적적인 부분에서라도 좀 체질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IT 산업에서 어떤 신성장 동력을 또 얻을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것이 진짜 실적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부의 이윤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